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딸을 버린 언니 부부가 그 딸에게 모아놓은 돈 주고 시집가라는 막말을 해서 쓰니님 형제들이 언니 부부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연을 끊은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아줌마입니다. 얼마 전에 인간 같지 않은 언니에게 한마디 한 걸로 조금이나마 마음이 풀려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일남 삼녀 중 차녀입니다. 언니 하나에 여동생과 남동생이 하나씩 있습니다. 언니는 환갑이 다 되었어요. 언니의 인생도 참 기구하지만 자기 인생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지도 않고 화만 납니다. 언니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어요. 언니는 첫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지나서 형부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재혼을 했는데요. 언니가 혼자 살 때 자기 딸을 가지고 학대가 있었습니다. 허벅지에 멍이 들어 있어서 조카에게 물어보면 엄마가 꼬집어서 그랬다고 하고요. 등이나 엉덩이에 멍자국이 자주 보였어요.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몸도 약해서 골골거리는 자기 딸을 때릴 곳이 어디 있다고 때리는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때 남동생은 좀 어렸었는데 성격이 불같은 아이라서 큰 누나인 언니에게 막말을 하며 조카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도 언니는 똑같았어요. 변하지 않았죠. 요즘에는 당장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겠지만 그때는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얘기하기를 네가 데려다 키울 거 아니면 그냥 두라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고요. 그렇게 언니에게 뭐라고 하면 오히려 집에 가서 자기 딸을 더 괴롭힐 거라고요. 눈물을 머금고 참았습니다. 조카가 너무 가엾고 불쌍했어요. 첫 번째 형부가 죽고 5년 뒤에 언니는 지금의 형부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하고 나서도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형부라는 사람은 의붓딸인 제 조카를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인간은 더 나쁜 놈이에요. 언니가 살던 집은 저희 부모님이 사시다가 이사를 가시면서 언니에게 주신 집인데 저도 그 집에서 자란 만큼 그 집은 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단독주택이 있던 지역에 재개발이 되어서 언니네는 이사를 갔습니다만 그 단독주택에서 살 때 겨울에 보일러를 언니 부부와 재혼해서 낳은 아들이 자는 안방에만 켜놓고 제 조카는 그 옆방에서 자라고 해놓고는 보일러도 안 넣어주고 전기장판만 하나 깔아줬다더군요. 그것도 그 형부란 놈은 조카에게 전기장판을 저녁에 켰다가 잠들기 전에 끄라고 했다고 조카가 언젠가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카는 항상 겨울에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서부터 몸이 약한 아이였는데 그렇게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어린애가 혼자 추위에 떨며 잤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형부란 놈은 인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카 몸의 멍자국은 그때도 종종 발견되었었는데 조카에게 물어보면 엄마가 때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보면 아동학대를 양부모보다 친부모가 훨씬 더 많이 한다더니 정말이더라고요. 어떻게 짐승도 아니고 제 자식을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밤에 언니네가 치킨이나 피자를 배달시켜서 먹으면 옆방에 있는 조카는 부르지도 않고 언니 부부와 아들 이렇게 셋이서만 몰래 먹었대요. 조카가 한창 자랄 나이에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이것도 아동학대죠. 언니가 재혼해서 낳은 조카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자기 누나를 어렸을 때부터 무시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기본이고 욕도 하고요. 그래서 저나 누가 뭐라고 그러면 형부란 놈은 그냥 두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네 부부가 집에서 얼마나 아이들을 차별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남편과 조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울었어요. 걔 그러다가 정말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할 것 같다고요. 저는 첫 조카인데다가 자주 아프고 약한 아이라서 항상 가엾고 불쌍했거든요.
제 여동생과 남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항상 그 조카 아이 때문에 마음 아파하니까 남편이 언젠가 그 아이를 우리가 데리고 있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언니가 워낙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 조심스럽게 조카를 내가 데리고 있어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생각보단 순순히 데리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조카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가 태어나고 둘이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지냈어요. 조카 아이는 몸이 약해서 다 커서도 일을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조카가 있으면서 저희도 조카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제 딸을 조카가 키워주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일하러 나가면 집안일도 해놓고요. 제 딸 공부도 시키고요. 조카는 저희 집에 와서 살면서 저에게 언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모 집에서 사니까 겨울에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아서 좋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와 남편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세월이 가서 조카가 30이 다 될 무렵에 남편이 조카에게 방통대라도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조카 아이는 방통대를 다니기 시작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통대를 다니면서 만난 남자와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몸도 약하고 항상 집에만 있으니까 남자를 만날 일도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다니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조카에게 당장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못하는 요리 실력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조카의 남자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선하고 착해 보여서 정말 좋아 보였어요. 제가 준비해 놓은 음식들도 다 잘 먹고요. 그러더니 그 조카 남자친구가 저에게 이모님이 땡땡이 부모님 대신 키워주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조카 남자친구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조카와 남자친구가 사귀는 동안만이라도 예쁘게 만나기를 바랬어요. 조카가 몸이 약해서 아이를 낳기도 힘들고 할 테니 그렇게 약한 여자아이와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허락해줄 부모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둘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쪽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카의 시부모님 될 분들을 만났는데 우리 조카를 정말 예뻐하더라고요. 싹싹해서 너무 예쁘다고 하시면서요. 이런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나 했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시켰습니다. 제 동생들도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 중에 조카가 저와 남편에게 혼주석에 앉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조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는 결혼식에 안 부를 거냐고요. 당연히 안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락을 전혀 안 하고 살던 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 딸이 결혼하는데 자기에게 한마디도 안 했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M이라는 인간이 딸을 괴롭히고 학대를 해서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와서 20년 가까이 내가 데려다 키웠는데 지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딴 소리를 하는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카 아이가 그렇게 결정한 거고 나는 그거에 따를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조카네 커플을 오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싫다고 했습니다. 괜히 애들 만나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애들 사이 갈라놓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서라도 조카네 커플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조카에게 말했더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들에게도 말했더니 자기들도 그날 오겠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렇게 저희 집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언니란 인간이 하는 소리가 제 조카에게 돈 모은 거 자기에게 주고 시집가라고 하더라고요. 형부란 인간은 옆에서 듣고 있고요. 그 첫마디에 제 남동생이 언니에게 욕을 하면서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과 제부가 말려서 겨우 진정을 시키고 있는데 형부가 요새 딸들이 결혼하면서 모아놓은 돈 집에 주고 시집을 간다는데 당연한 걸 가지고 제 동생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이 언니 부부에게 여기서
계속 맞을 짓 해서 나한테 처맞고 합의금 받을 작정으로 여기 온 거냐고 하면서 집 재개발될 때에 보상금 받은 거 조카 몫이나 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라서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 언니 부부 죽으면 언니네 아들이랑 조카랑 나눠 갖게 될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조카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장인 장모는 저와 남편이고 자기의 처가는 여기뿐이니 자기네 결혼식에 올 생각도 말라고요. 조카와 연애하면서 부모에 대해 다 얘기를 들었었는데 들으면서 집으로 찾아가서 부모를 패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제 동생들도 난리를 치고 예비 조카 사위도 그렇게 나오니 언니 부부는 기가 좀 눌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아. 아동학대에는 공소시효도 없어. 땡땡이 몸에 멍들어 있었던 거 어려서부터 내가 다 사진 찍어놨어. 언젠가 니네 고소하려고 사진 찍어놓은 거야. 니네 하는 짓을 보니까 당장 고소를 해야겠다. 감옥에 들어갈 준비나 해. 내가 변호사랑 상담해봤는데 니네 최하 3년이래. 이 정신병자들아. 이렇게 말했더니 언니 부부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저희 집을 나서더라고요. 나가서 엘리베이터까지 제 남동생이 쫓아가면서 3년 동안 감옥에서 반성이나 하고 나오라며 나오고 나서도 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라고요. 남동생에게 물어보니 언니네 부부 겁주려고 그냥 한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조금이나마 시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조카네 커플은 조카네 부부가 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에는 저희 부부가 당연히 혼주석에 앉았고요. 가엾게 자랐는데 좋은 남자와 좋은 시댁 만나서 예쁨 받고 사는 거 보면 제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정도예요. 조카 사위와 그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기에라도 터놓고 풀어놓으니 마음이 좀 가벼워지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뉴스에서나 보던 부모가 생각 외로 많은가 봅니다. 쓰니님, 정말 천사 같은 분이시네요. 쓰니님 가족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